네, 이번에는 최마의 맞수다입니다. 컨텐츠주에 대한 얘기고요. 뭐 자막은 상당히 자극적으로 나갔네요. 판도가 뒤집힌다. 과연 뒤집힐지.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 전자공시를 거의 매일 뭐 보시다시피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요즘 뭐 상법 개정안 얘기가 워낙 이슈가 크고. 뭐 전자공시의 뭐 주주배당 확대 뭐 그런 공시가 좀 빵빵 뜨던가요? 배당 확대는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좀 드러나는 공시는 교환 사채 발행. 네, 자사주를 이제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약간 또 꼼수인데요. 네, 자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교환 사채를 뭐 사전에 발행하는 그런 공시들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공시의 변화가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그거는 뭐 직접적인 기업과는 뭐 사실 연관성이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네. 컨텐츠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컨텐츠가 포괄적이긴 해요. 뭐 엔터를 포함해서 게임도 포함하고 한때 우리 정훈진 팀장이 게임 쪽은 또 나름의 일가견이 있었는데 네. 게임 요즘 너무 조용한데 왜 그래요? 게임주가 결국은 이제 게임은 흥행 산업이잖아요. 아. 흥행 산업이다 보니까 게임이 흥행을 해야지 결국은 좋은데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글로벌리 우리나라 성과를 낼 수 있냐고 그런다 그러면 글로벌리 나가서 성과를 내는 기업이 별로 없죠. 네. 그나마 주가 버티고 있는 기업은 크래프톤 정도? 뭐 나머지 기업들은 국내 시장 위축 플러스 뭐 글로벌 진출에서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또 중국 기업들이 워낙 기술력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중국 업체 대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게임들이 상대적으로 좀 재미가 없는 거죠. 뭐 그래서 경쟁력이 좀 처지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어서 업체들 중에서도 차별화되고 있긴 합니다. 뭐 시프트업처럼 뭐 미국, 중국에서 성과를 낸다 그러면 또 관심을 받기도 하고 한데 전반적으로 게임 시장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뭐 크래프톤 외국인 순매수가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컴투스 홀딩스가 주가가 확 불탔잖아요. 네, 물론 이게 게임 본업 때문은 아닌 것 그렇죠. 같긴 한데 네. 다른 이슈인 것 같긴 한데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사실 게임이 이제 뭐 P2E 한때 유행처럼 등장했던 네. 게임하면서 돈 번다? 그럴듯하게 이상은 좋았는데 뭐 잡음이 너무 많았던 뭐 업체가 있고 그리고 또 실행이 좀 불투명해지고 거기에 이제 본업인 게임 흥행성 게임 자체를 안 하진 않더라고요. 네. 저도 해요. 그거 자랑이 아니라 알려고 처음에 시작했던 모바일 게임이 지금은 이제 일상의 한 부분이 돼서 뭐 이 나이에 게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하여튼 하긴 하고 나름의 이 심리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현질 조금씩 합니다. 네. 집사님 보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현실은 사실 게임 산업 자체가 퇴화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국내 업체만 좀 유달리 아니요. 전체적으로 게임은 약간 도태했어? 위축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게임 시장이 많이 좋았던 게 코로나 시기에 폭발적으로 좋았거든요. 코로나 시기. 코로나 시기에 네, 코로나 시기에 실내에서. 이제 외부의 활동을 줄이면서 내부에서 이제 게임들을 많이 즐겼던 게 거기에 이제 감소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게임들의 어떤 BM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가차 뽑기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돈을 지출해서 하는 거에 대한 피로감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런 게임의 경쟁 대상은 아까 말했듯이 외부 활동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워낙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영상 보는 거지 게임을 할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영향도 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확률형 아이템이 맞습니다. 있죠? 네, 맞아요. 사실 흥행몰이는 모든 게임이든 산업이 그렇지만 특히 카지노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뭘로 대박을 쳤다더라. 그렇죠. 어디에 어느 날 뭘 땡겼는데 잭팟이 터졌다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나도? 로또도 마찬가지잖아요. 게임의 이 확률형 아이템도 어디서 뭐가 이렇게 됐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되고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또 흥분할 텐데 아직 그게 좀 없군요. 네, 그렇죠. 인위적으로 조작하기는 좀 그럴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임이 뭐 갑자기 흥행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게임 쪽에도 갑자기 훈풍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 쪽의 진출, 뭐 한날령 해제에 관련된 뭐 기대감으로 해서 중국 진출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서 또 기대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게임이 어떤 특정 회사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게임의 흥행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까 잠깐 얘기 주셨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오. 네, 이게 기존에 이제 P2E에서 실패했던 요인들을 살펴보면 게임 코인의 가격이 급등락하잖아요. 변동성.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코인을 팔아야 되는 수요가 늘어났던 건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 그런
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보고 있는데 네. 뭐 컴스톨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P2E 게임, P2E 코인 관련돼서 뭐 미리 준비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뭐 먼저 선두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럼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앞에 뭘 애드리브로 가다 보면 사실 원래 우리 컨셉이 그래요. 우리 중시태는 정해진 대로 가지 않고 변화되는 걸 뽑아가지고 가는데 오늘은 조금 시장이 오르긴 오르는데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조금 이렇게 눌러진다? 네. 종목들의 매수세가 막 확산이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즉흥을 뽑는 것보다는 다른 걸로 갔는데 자 미디어 컨텐츠 주가가 최근에 부진하다. 네. 왜요? 일단 보시는 거는 엔터 쪽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엔터 네. 주가들은 왼쪽부터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미디어주는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땅굴을 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가 미디어 컨텐츠에 굉장히 주목할 때는 방송국이 원래 채널이 있었고 여기 종편이 들어오고 네. 여기 중국이 또 더해졌고 자본이 여기 OTT까지 더해지니까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까지. OTT가 더해지니까 제작 컨텐츠를 공급할 대상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컨텐츠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가 시장을 주도해 버린 거죠. 뭐. 그러니까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중국은 빠져버리고 넷플릭스가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방송국들 입장에서는 제작 컨텐츠를 줄여버린 겁니다. 네. 여기에 코로나 이후에 또 광고 수요 자체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광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컨텐츠 업체들, 그러니까 방송국들이 드라마 편성 자체를 줄여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제작 업체들은 제작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 상태에서 넷플릭스가 주도하다 보니까 이 갑과 을이 넷플릭스가 갑이 돼버린 거죠. OTT가. 그러니까 이제 제작 컨텐츠 업체들이 제대로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이 됐었다. 근데 네. 그 판도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변화될 모습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내 토종 OTT가 이제 합병이 이번 주 초반인가 얘기가 있었고, 뭐 넷플릭스라고 하는 뭐 시장 지배적인 OTT 업체,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데도 들어갔다가 좀 별로 하고다 이렇게 시장 잠식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제작사들이 갑자기 뭐 좋아질 만한 어떤 동인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 방송사, 종편, 중국 OTT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먼저 자금력 있는 중국이 빠져버렸습니다. 네. 근데 2014년, 2015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별그대라는 드라마가 중국 네, 동시 방영을 시작했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열풍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 편당 우리나라가 그때 35,000달러 정도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한국 드라마 인기가 커지면서 한 편당 한 30만 달러까지도 올라갔었어요. 피노키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이후에 한한령 때문에 그게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중국 자금이 사라지니까 이 드라마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플러스 알파의 자금이 사라졌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최근에 한한령 해제 분위기가 나오고 네. 있죠. 근데 또 중국에서 자금이 외부로 돌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SM에 대한 텐센트의 지분 투자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중국 당국에서 허락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건 컨텐츠 쪽으로도 물밑 작업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중국과의 동시 상영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컨텐츠 쪽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워낙 큰 시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아니요. 네. 오디오가 물렸어요. 네. 자, 넷플릭스가 출연료 제한을 예고했다고요? 네. 이건 뭡니까? 이게 넷플릭스 쪽에서도 보면 그 컨텐츠를 다수로 제작하는 게 더 좋잖아요. 많이 제작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이 배우들의 개런티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제작비가 너무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대작이라고 했던 태양의 후예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게 130억을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하고 있는 대작이라고 한다면 뭐 폭삭 속았을 때 얼마 전에 유행했던 네네네. 그 600억이 들어왔어요. 오, 많이 네. 들어갔군요. 그리고 오징어 뭐 게임 제주도 현지라는 특성도 있지만. 네. 그리고 실제 제주도에서 촬영 거의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오징어 게임 3가 1,000억이 들어갔어요. 오. 근데 여기에 배우 출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런 컨텐츠의 비용 증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권의 제작을 맡겼던 이유는 가성비 좋은 컨텐츠였던 건데 여기에 제작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을 느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해당 출연료를 인당 4억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최대 4억 원. 네, 맥스로. 네, 맥스로. 근데 지금 보면 일본과의 차이를 한번 본다 보면 일본의 탑 배우 개런티가
우리나라보다 최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비싸요? 네, 우리나라가 비쌉니다. 우리나라가 비싸요? 네, 우리나라가 비쌉니다. 우리나라 그 배우들이 그만큼 몸값이 많이 올라갔고, 네. 뭐 제작비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 한 회당 뭐 10억이면 찍는 걸 우리나라는 2, 30억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이렇게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제동을 거물로 인해서 기존의 제작사들은 흥행을 위해서는 흥행이 보증된 배우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쓰는 배우만 계속 돌려서 쓰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회당 개런티를 이렇게 제한한다고 한다면 다양한 배우들을 섭외해서 드라마를 제작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 같고 또 제작 금액, 제작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작 편수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면서 컨텐츠 주가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서서히. 네. 그래서 앞에 이제 판도가 뒤집힌다. 뭐 이렇게 표현을 좀 자극적으로 쓰긴 했는데. 자,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이제 되돌리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되돌리고 있고 주식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의 판관비의 주류였던 광고비 매출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서서히 광고 시장도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갖던데요. 어떨까요? 네, 실제 그런 기대감은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계엄령 이후에 광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고 여기에 무안공항 사고까지 겹쳤잖아요. 근데 이런 그렇죠. 큰 사고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광고 시장도 당연히 이제 좀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비 지출을 하반기로 굉장히 많이 밀었어요. 그래서 이 광고비 지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방송 3사라든가 그다음 종편 이런 기업들이 평일에 드라마 편성을 대거 줄였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보면 평일 드라마 편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광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붙고 있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거고 여기 플러스로 제가 이제 추측하는 건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평일 드라마가 재개가 됐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분명히 이런 광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제작 편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다양한 이제 컨텐츠 업체들, 제작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저하고라고 얘기를 해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편성 숫자가 훨씬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본다 그러면 컨텐츠들의 실적 회복도 분명히 나올 거고 여기에 대한 센티먼트 계산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광고의 형태도 요즘은 이제 그 시청하는 그러니까 소비자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잖아요. 네. 텔레비전 광고가 이제 좀 많이 조금 위축되고 오히려 유튜브 광고들 뭐 기발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언제 한 방송에 HD 현대의 김우빈 배우가 네. 그 광고를 보고선 아니 일반 소비 품목도 아닌데 그 배잖아요 배. 막 광고는 너무 아이디어가 신선해서 그 광고 이후에 주가가 결국에는 반영을 하더라고요. 광고를 잘 보면은 주가를 알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요즘 뭐 새방그룹 같은 것도 이렇게 뭐 광고 보면은 신선하다 광고가. 그러니까 이렇게 창의적으로 신선하게 다가온 기업들을 잘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네. 광고 잘 재밌게 봐야 봤습니다. 네. 네. B급 광고. 그죠? B급 감성이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는. 네. 갑자기 글로 왜 나가죠? 광고 시장도 하여튼 살아나는 소비 심리에 좀 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이미 뭐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광고 업체들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 업체가 있군요. 상장 기업 중에 제일기획이 있고. 그렇죠. 제일기획도 있고 뭐 LG 계열사 중에 이름을 바꿔주신 그러니까 까먹었는데. LG에드가 예전에 네네. 뭘로 바꿨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광고 업체. 티빙하고 웨이보의 합병. 국내 토종 뭐 1, 2위 OTT인데 네. 이게 이제 넷플릭스 독주에 제동이 걸릴까요? 걸리긴 힘들 것 같아요. 제동이 걸리기는 쉽지 않겠죠. 네.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견제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티빙은 이제 CJ E&M 계열, 그러니까 TVN 그렇죠. 기반의 이제 그 OTT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방송 3사랑 SK 브로드밴드가 합쳐지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둘이 합쳐지면 어쨌든 규모가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독자 기반으로 보면 한 1,1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뭐 있거든요. 산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대요. 근데 뭐 그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한 80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갖춰진다고 하면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제작 컨텐츠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내 토종의 OTT가 있는 것과 아니고 그냥 넷플릭스 시장을 완전 내준 거는 완전히 제작 콘텐츠 쪽에서의 판도가 달라질 거거든요. 네. 근데 내부적으로 어쨌든 키우려고 합병을 했고 키운다고 한다면 당연히 홍보를 위한 수단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서는 드라마만 한 게 또 없을 거기 때문에 드라마 쪽으로도 결국 돈이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티빙 최대 주주가 CJ E&M. 네. 그렇죠? 웨이브의 최대 주주 아까 SK 미디어
브로드밴드, 브로드밴드, SK 스퀘어죠. SK 지금. 스퀘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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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스퀘어 주가가 최근에 보면 눈에 띄어요. SK 스퀘어는 사실 SK 하이닉스의 또 최대 주주이기도 하잖아요. 네. 지주사 쪽으로 올라간다고 봐야죠. 거기 지주사의 네. 개념으로 SK 스퀘어가 SK 또 따로 있고 SK 스퀘어가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중간 지주 역할로 하면서 그냥 그 관련해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어느 회사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혼잣말이었어요. 네. 하여튼 뭐 이 비슷한 색채의 회사들이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싶긴 한데 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사실 무역 합의가 아침에 뭐 일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게 좀 찜찜해요. 히토류 수출 제한을 풀고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 서로 맞교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에 나가 있는 중국 유학생 히토류는 6개월 한시 또 얘기하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스몰 딜이잖아요. 빅 딜이 아니라 그렇죠. 또 무역 합의잖아요. 관세는 또 따로 이제 얘기 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확 그러는데 저는 좀 찜찜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우리 중국의 아까 말씀하신 그 컨텐츠로의 자금 뭐 이런 디스트리뷰트 뭐 배분 나오는 확산 어떨까요? 좀 확 나올까요? 지금 보면 이제 미중 관세 협상이 네. 말씀하신 대로 찜찜한 부분은 있는데 네.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합의에 대해서 자기 불리하면 긍정적으로. 네.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저는 적어도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분쟁이 피크아웃은 했다라고 예상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강하게 뭔가 몰고 가면서 미중 간의 관계 악화가 격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 관계가 격화되면 우리나라는 피해를 봅니다. 뭐 중간에서 예. 어마어마한 피해. 예전에 사드 사태 기억나시잖아요. 그럼요. 네, 미국이 한 건데 네.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미중이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지 않는다고만 하더라도 중국은 우리한테 자금을 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악화가 사실 서로 네. 끌어안고 싶어 하는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분명히 네.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올해 11월에 네,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식으로 요청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11월에 온다고 하면 그 이전에 이미 중국과의 화해 모드는 상당히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의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컨텐츠는 좋을 텐데 네. 다른 한한령 해제주 대비해서는 컨텐츠 쪽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근데 네. 반대로 상저하고의 실적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겹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한한령 해제주로 이제 바닥에서 보기에는 컨텐츠줄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 네. 얘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기업을 조금 함축한다면 결국엔 컨텐츠주 아까 리스팅 쪽에 있었는데 네. 뭐 조금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뭐 기업 선택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곤란하시면 다른 거 얘기하셔도 되고. 뭐 대장이라고 한다면 CJ ENM이죠. CJ 네, CJ ENM이 가장 대장주로 가고 있고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컨텐츠 제작 업체 스튜디오 드래곤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SBS 여기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BS 미디어 컨텐츠 허브인가? 그냥 SBS. 그냥 SBS. 네네. 오. 뭐 원래 콘텐츠리 중앙도 이제 관련주로 편합이 됐었는데 네. 지금 SLL 중앙이라고 제작사를 매각하는 얘기가 너무 나오면서 복잡한 얘기가 있던데 거기. 그죠? 네, 그래서 자회사를 매각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중앙으로. 콘텐츠들이 중앙을 지금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컨텐츠들이 하여튼 중앙 네.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없네. 네.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SBS. 네. 그 정도. 네. 하여튼 컨텐츠 제작사들도 한번 또 타기 시작하면 이것도 무섭잖아요, 기세가. 그렇죠. 네. 네. 잘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과 함께 미디어 컨텐츠 쪽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